그러면 기사가 자기가 수행한 거를 이렇게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상.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소속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운행을 한 건데도. 예. 어차피 등록 자체도 저희 통해서 직접 하신 거 아니잖아요. 소속사 통해서 등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랑 그러면은 로지 소프트랑 관계가 없는 거네요. 네,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 제공만 할 뿐이지 어떤 관계나 이런 거는 없죠.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가족이 생기고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고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동료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관계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안 좋은 결과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 대리기사들도 수많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못해서 대신 운전을 필요로 하는 손님, 그 손님을 대신해서 운전을 해주는 대리기사, 손님과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대리사무실, 그리고 대리사무실과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대리운전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 안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는 건 손님입니다. 손님이 최상위에 있는 이유는 대리운전을 원하는 손님이 없다면 이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손님과 대리사무실과의 마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마찰은 요금이나 배차 관련 문제가 많습니다. 요금이 비싸거나 대리기사가 왜 이렇게 안 오냐며 독촉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죠. 이런 문제의 경우는 손님이 대리사무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업체를 부르면 되기 때문에 손님과 대리사무실과의 분쟁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사무실들은 손님을 놓치기 싫어서 손님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줍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겠죠. 다음은 손님과 대리 프로그램 업체와의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는 마찰이 일어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분쟁이 없겠죠. 다음은 손님과 대리기사의 마찰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마주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출발하지 않고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시는 길에 다른 곳을 들렸다가는 경유가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폭행을 하시는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등 매우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은 손님과 대리기사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하면 법의 힘을 빌려서 해결합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되죠. 다음은 대리사무실과 대리 프로그램 업체의 관계입니다. 대리사무실은 고객을 유치하고 대리기사와 연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대리 프로그램 업체도 여러 개가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업체를 찾아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둘 사이의 분쟁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으며 이는 프로그램 업체에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해결해 줍니다. 다음은 대리사무실과 대리사무실 간의 관계인데요. 각 사무실들은 고객을 유치하느라 경쟁을 합니다. 가게에 명함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경쟁업체의 영업 방해를 하는 등 끊임없는 경쟁 구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리사무실끼리 연합을 만들어서 그 연합의 힘을 키워 프로그램 업체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를 요구하고요. 주로 대리기사 배차 제한이라든지 콜 공유 지연 행위 등 대리사무실이 유리한 방향으로 요구하는 편입니다. 이에 대리 프로그램 업체는 돈을 내고 쓰는 주 고객이 대리사무실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는 편입니다. 대리사무실 연합과 대리 프로그램 업체 간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 같아서 대부분 큰 분쟁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업체와 대리기사와의 관계입니다. 둘의 관계는 대리기사가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업체와 통화를 해보면 자기네들은 대리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지소프트 관제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로지소프트입니다. 예,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제가 한 달 동안에 그 콜 수행한 내역을 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속사에 대해 정하시면 돼요. 그 소속사에서는 뭐 정확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거라. 일단은 그거를 소속사에 요청을 하세요. 예, 요청을 했어요. 부지에서 기사의 소속사로 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정확한 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기사님은 소속사에 요청하시면 소속사에서 로지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소속사에서 로지로 요청한다고요? 네, 운행 내역이 전체가 안 나온다면. 예, 전체가 안 나와요. 그 출발 시간하고 도착 시간이 그 완료 시간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다 요청을 하세요. 원래 나오는 게 맞는데요. 전산에서는 그 배차 시간까지만 나오고 완료 시간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필요하신 걸 요청을 하셔서 소속사에 요청하시면 소속사에서 못하시면 소속사에서 로지로 하시는 거예요, 요청을. 그럼 기사가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님. 그럼 어디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소속사에서 통하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업체 해당 부서에서만 하고요. 거기는 기사님 상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기사가 자기가 수행한 거를 이렇게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상.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소속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운행을 한 건데도. 예. 어차피 등록 자체도 저희 통해서 직접 하신 거 아니잖아요. 소속사 통해서 등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랑 그러면은 로지 소프트랑은 관계가 없는 거네요. 네,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 제공만 할 뿐이지 어떤 관계나 이런 거는 없죠. 운행 내역, 적립금 등 관련해서 정보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면 모든 문의는 사무실을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카카오는 대리 사무실과 프로그램 업체를 같이 운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그램 오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줄 의무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된 이야기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리기사와 대리기사의 관계입니다. 같은 업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자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면했을 때는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기사님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편이라서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서로 직접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진 않지만 법인 단체콜 같은 경우 복장이 불량한 기사가 왔을 경우 사무실에 복장 불량으로 신고하는 행위 정도의 견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큰 분쟁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사무실과 대리기사의 관계입니다. 대리운전 시스템상 대리기사는 무조건 대리 사무실에 등록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리 사무실의 권한이 막강해지게 되었죠. 보험도 개인이 직접 들 수는 있지만 사무실에서 개인 보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통해서만 보험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때 보험료를 부풀려서 추가로 돈을 더 받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관리비, 교육료, 출근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대리기사에게 돈을 갈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콜 배차 시 대리기사가 조그만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대리 사무실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가차 없이 배차 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리기사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런 분쟁에 대해서 대리기사가 사무실에 항의를 할 경우 배차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아예 일을 못하게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배차 제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본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해결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와 대리 사무실의 관계는 불합리한 점을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대리 사무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지역별로 20에서 30%까지 가져가지만 이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탁대리 지금까지 대리운전 시스템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문제가 생기면 대화나 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와 대리사무실의 문제는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리기사가 불합리하게 당하고 있을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시나요? 손님? 대리사무실? 대리 프로그램 업체?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대리기사님이 나를 도와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대리 사무실이 가진 막대한 힘은 처음부터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리기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소개비로 받는 20%의 수수료로 대리기사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제공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해서 너희가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마인드로 오히려 니네가 고마워해야 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과연 대리 사무실이 없다고 손님들이 대리기사를 필요로 하지 않은 걸까요? 이 잘못된 시스템은 정말로 바뀔 수가 없는 걸까요? 카카오가 처음 대리시장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역시 기존 업체와 다르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기사를 양상하고 가격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건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은 개인이 직접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는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요금 체계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일을 하시는 대리기사님들만이라도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동료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주변에 있는 기사님들에게 현재 상황을 많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리기사 여러분이 뭉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힘을 합쳐야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급격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만이라도 힘을 합치게 되면 분명히 변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뿅!